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사진 잘 찍는 방법 네 가지만 알아도 주변에서 너 사진 좀 잘 찍네? 라는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누구나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대상을 찍어도 어떤 사진은 평범한 인증사진으로 보이고 어떤 사진은 한참 바라보게 되는 작품 사진처럼 보입니다. 그 차이는 거창한 카메라 기술이나 비싼 장비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수평과 수직, 3분할 구도, 여백, 군더더기 이 네 가지만 제대로 확인해도 사진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각각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사진 전문 강사 수복부터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수평과 수직입니다. 풍경 사진에서 바다나 호수의 수평선이 기울어져 있으면 사진 전체가 불안해 보입니다. 건물이나 문, 기둥 같은 수직선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도 안정감이 떨어지고 급하게 찍은 사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가볍기 때문에 촬영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카메라가 살짝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화면 속 기준선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바다에서는 수평선을 보고 건물에서는 기둥이나 창문을 기준으로 맞춰보세요. 실내에서는 문틀이나 벽의 모서리를 이용하면 됩니다. 더 쉽게 맞추려면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수직 수평 안내선 또는 격자를 켜주세요. 화면에 나타나는 선과 피사체의 선을 나란히 맞추면 훨씬 정확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누른 직후에도 사진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수평이 조금 기울었다면 갤러리의 편집 기능에서 회전하거나 기울기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촬영할 때부터 정확하게 맞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다면 가장 먼저 지금 내 사진이 기울어지진 않았나를 확인해 주세요. 수평과 수직만 반듯하게 맞아도 사진의 완성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3분할 구도로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중요한 대상을 습관적으로 화면 정중앙에 놓습니다. 물론 가운데 구도가 잘 어울리는 사진도 있지만 모든 사진을 정중앙에만 놓고 찍으면 비슷하고 단조로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3분할 구도입니다. 카메라의 격자 기능을 켜면 화면이 가로 3칸, 세로 3칸으로 나뉩니다. 이 선들이 만나는 4개의 지점 중 한 곳에 주인공을 배치해 보세요. 꽃 한 송이를 찍는다면 꽃을 가운데에 두지 말고 오른쪽이나 왼쪽 교차점에 놓아 보세요. 인물을 촬영할 때도 사람을 화면 왼쪽 3분할 지점에 놓고 사람이 바라보는 방향에 공간을 남기면 훨씬 자연스러운 사진이 됩니다. 풍경 사진에서는 하늘과 땅의 비율을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기보다 강조하고 싶은 쪽을 더 넓게 담아보세요. 하늘이 아름답다면 하늘을 화면의 3분의 2 정도 담고 꽃밭이나 반영이 중요하다면 땅이나 물을 3분의 2 정도 담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분할을 공식처럼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의 주인공을 어디에 놓아야 가장 잘 보일지 생각하게 만드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피사체를 중앙에 놓은 사진과 3분할 지점에 놓은 사진을 각각 찍어 비교해 보세요. 작은 위치 변화만으로도 사진의 시선의 흐름과 이야기가 생긴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여백을 두고 찍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진을 잘 찍으려면 주인공을 무조건 크고 꽉 차게 찍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여백은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사진의 감성을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넓은 하늘 아래에 사람 한 명이 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인물이 작게 보이더라도 주변의 넓은 공간이 외로움이나 자유로움, 여행의 설렘 같은 감정을 만들어줍니다. 인물이나 동물이 바라보는 방향,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에는 공간을 조금 더 남겨주세요.
시선 앞이 막혀 있으면 답답해 보이지만 진행 방향에 여백이 있으면 사진이 자연스럽고 이야기가 이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여백은 단순히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사진의 분위기를 만들고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열어주는 공간입니다. 다만 아무 의미 없이 남겨진 공간은 사진을 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벽의 색, 하늘, 안개, 빛과 그림자처럼 비교적 단순하고 정돈된 공간을 여백으로 활용해 보세요. 사진을 찍기 전에 주인공을 조금 작게 담으면 어떤 느낌일까? 어느 방향의 공간을 남겨야 자연스러울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군더더기 없이 찍는 것입니다. 사진은 화면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뺄 것인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예쁜 꽃을 찍었는데 뒤에 나무나 자동차가 보이거나 인물의 머리 위로 전봇대가 솟아 있거나 화면 가장자리에 불필요한 군더더기가 들어간다면 주인공에게 시선이 집중되지 않습니다. 촬영하기 전에는 피사체만 보지 말고 화면의 내 모서리와 배경까지 천천히 살펴보세요. 불필요한 물건이 보인다면 그대로 찍지 말고 몸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한두 걸음 옮겨보세요. 카메라의 높이를 조금 낮추거나 높이는 것만으로도 복잡한 배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불필요한 부분을 화면 밖으로 빼거나 대줌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너무 많이 확대하면 화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직접 가까이 이동해 보세요.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진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지? 라고 물어보세요. 주인공과 관계없는 요소가 있다면 촬영 위치를 바꾸거나 적절히 잘라내면 됩니다. 군더더기를 뺀다는 것은 무조건 단순하게 찍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주인공과 이야기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화면을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맞춰 사진의 안정감을 만들기. 둘째, 3분할 구도로 주인공의 위치와 화면의 비율 정하기. 셋째, 적절한 여백으로 분위기와 이야기를 담기. 넷째, 불필요한 요소를 빼고 주인공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기.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는 바로 셔터부터 누르지 마세요. 화면을 3초만 더 바라보면서 네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수평과 수직은 맞았나? 주인공을 어디에 놓을까? 어느 쪽에 여백을 줄까? 불필요한 것들은 들어오지 않았나? 이 네 가지 질문을 습관처럼 떠올리면 평범한 인증사진에서 벗어나 여러분만의 시선이 담긴 작품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사진은 많이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더 보고 생각한 뒤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같은 장소에서도 한 걸음 움직여보고 한 번 더 화면을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사진이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시선을 바꿔 나만의 인생 사진을 찍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쉽고 유용한 스마트폰 사진 촬영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